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법무법인 세담의 파트너 변호사라고 있는 허정무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지인이신데 되게 정말 제가 존경하는 변호사님입니다. 되게 엄청난 능력자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3사 방송이 아니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를 늘 우리 구독자님께 드리는 텃밭주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변호사님께 정말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오늘 정말 봉사해 주시러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 뭐냐면 중대재해법 같은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전원 생활하면서 제가 그 인부분들을 불러갖고 제가 페인트를 칠하거나 이런 일을 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뭔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사다리 차를 부르지 않고 내가 사다리 그냥 써가지고 했을 때 문제가 되면 이거 혹시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내가 막 그런 겁이 나고, 내가 도금을 줬다 하더라도 내 집에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랬을 때 이제 집주인이 처벌받을 수 있고, 저희 구독자님들의 대부분이 지금 다 전원 생활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50%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집주인인 상태에서 인부를 썼을 때, 아저씨를 데려다가 일을 시켰는데 문제가 됐을 때 처벌받거나 보상 범위 등등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심지어 잘못되면 형사처벌까지 가는 건 아닌가, 막 이런 두려움 등등 좀 여러 가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예. 네. 실제로 그런 이제 이슈들이 많으시고, 실제로 이제 사실은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을 합니다. 사실 이제 가장 염려해야 될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형사처벌 이슈를 걱정을 하셔야 될 건데요. 예. 이게 보통 이제 사다리를 놓거나 했을 때, 그게 이제 안전수칙 같은 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안전수칙이나 이제 그런 관련 조항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전조치를 이제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제 처벌 사유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요? 예, 그게 뭐 모든 경우에 다 이제 처벌되는 건 아니겠지만, 물론 이제 안전수칙을 충분히 이제 다 보완했다고 하면은 문제는 안 되긴 할 건데요. 그런 이제 보통 사실 이제 뭐 집주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실은 법령 내용 하나하나 세세하게 캐치하고 계신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형사처벌 되는 건 안전수칙을 안 지켰을 때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켰을 때는 형사처벌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는 이유는 이제 안전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안전조치를 했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안전조치의 기준이 되게 이제 뭐 세부적인 기준이 또 따로 있기는 한데,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그냥 다 캐치를 하고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니어가지고 그런 좀 애로사항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사다리를, 저도 지금 뭐 5단 사다리를 쓰고 있는데, 예. 얼마 전에 페인트 작업을 했어요. 예. 근데 아저씨들이 제가 사다리 차 부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집 쪽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분이.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 이게 제가 근데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인데, 사다리를 몇 인 이상, 뭐 3인 이상, 뭐 이렇게 1조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그 작업 내용에 따라서 그런 이제 이동식 사다리를 뭐 몇 미터 이상에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요. 네. 비교적 이제 뭐 법의 하나하나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동식 이제 사다리를 쓰신다고 하면은 3.5m 이하의 높이에서 일단 쓰시는 게, 일단 법에서는 그렇게 조금 전체 높이요? 그렇죠. 바닥면을 기준으로 해서 바닥부터 3.5m. 네, 바닥부터 해서 이제 3.5m 이제 일단 이하로 써야 이제 안전하게 쓰는 거다라고 법에서 좀 바라보는 부분. 이상 되면요? 만약에 그렇게 2차 이상을 넘어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했을 때 이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좀 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희 5단 사다리 빼면 막 한 10m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차라리 쓰시는 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발생하면 이제 왜 이제 10m를 이렇게 썼냐, 이거는 법의 수칙이 안 맞다라고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동식 사다리가 이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법 규정 내용에도 이제 뭐 구체적인 디테일까지 들어가 있진 않지만,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 고정을 해서 써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다른 작업자가 이제 지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 또한 또 추가되어 있긴 합니다. 제가 집에 있는 사다리 같은 경우 안전바가 돼 있는 걸 샀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펼치면 이렇게 또 딱 되면서 이렇게 잡아주더라고요.
안전바를 안 하면 뭐 누가 불법이라 그걸 샀는데 안전바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일단 안전바를 해야죠. 하고 이제 이게 하나만 했을 때 예를 들면은 뭐 하나만 했을 때 문제가 하나만 이제 위반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모두 다 지켜야 되는 사항들이어서 예를 들면 3.5m 이제 이하 범위에서 작업을 하고 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 좀 다 지켜야 되는 사항들이어가지고 조금 까다롭다고 보기는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구독자님들. 3.5m 이상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허정무 변호사님께서 주시는 팩트 중에 가장 와닿는 거. 와, 3.5m. 3.5m. 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가장 핵심은 이제 말 그대로 근로 관계로 이제 관계가 성립이 된 건지, 예를 들면 이제 도급으로 그냥 내가 일을 준 건지, 그거에 따라서 좀 애초에 법이 적용이 되냐 마냐부터가 좀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도급이요. 예. 제가 업체에 맡겼을 때 그 사람이 인부를 데리고 왔을 땐 내 집에서 사고가 나도 그건 내가 좀 줄어든다 이거죠, 집주인이. 그렇죠. 실제로 이제 도급을 이제 맡겼을 때 이제 그 도급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맡겼다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 도급을 처벌하긴 합니다. 근데 그 건설공사 발주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예외 조치나 이제 예외적 안전 조치나 그런 데서 이제 예외를 두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면제되는 범위가 그 총 공사 금액의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안전 조치 부분이 이제 도급을 줬다고 하더라도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무 사례에서도 예를 들면 지붕 작업을 하다가 이제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이슈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총 공사 금액이 이제 50억 이제 미만이어가지고 이제 처벌받지 않고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뭐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금액대가 월등히 높으신 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50억 이상 공사. 예, 근데 단순히 이제 그냥 뭐 보수 작업이나 이제 그런 거 하실 경우에 보통 그런 금액까지 올라가진 않을 테니까 이제 업자를 써서 맡기시는 게 비교적 좀 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업자분을 제가 그걸 맡겼다라는 증거는 어디서 우리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증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증빙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확실한 거는 구두상으로 하잖아요. 저희 확실한 건 사실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서류를 쓰시는 게 간단하게라도 이제 서류를 쓰시는 게 가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세팅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자료, 예, 그런 것도 이제 좀 증빙이 이제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업자에게 일을 이제 맡길 때도 예를 들면은 그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지시를 하고 작업 자재를 내가 공급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업자가 이제 인부를 데려왔는데 내가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인부에게 직접 지시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인부를 데리고 왔는데 업자가 이렇게 이제 해주세요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과물을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업자한테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미숙하니까 그거는 좀 조치를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비교적 안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전원주택 사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러면 뭐 보험을 뭐 좀 들어놓는다든지 예를 들어 뭐 그랬을 때 좀 보상받을 수 있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또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주변에 변호사분 한 분 이렇게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그 우리 정말 너무너무 능력 있으신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허정무 변호사님은 정말 뭐 제가 주변에 일 정말 이렇게 소개해드렸을 때 와, 정말 다 극찬을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런 분을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은 제가 자랑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정말 대단하신 변호사님이다. 좀 들으시면 놀라시는데 제가 나중에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허정무 변호사님이 그럼 그랬을 때 그런 빨리 변호사를 통해서 좀 이렇게 그런 법적 조치를 좀 하는 게 안전하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모든 법률 이슈에 있어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초기에 어떤 식으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게 사실 제일 좋겠지만, 그렇죠. 이왕 발생했다고 하면은 빨리 이제 변호사나 이런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고 대응 방안 전략을 고민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효과적인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다리 말고 요즘에 그 비계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 비계를 설치하는 게 좀 더 사다리보다는 이제 추락 위험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낫기는 하죠. 처벌도 그 비계는 합법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요. 예, 사실 예. 이제 그 법 규정에 보면은 비계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치하라는 내용들이 다 있긴 있어요. 까다롭군요. 까다롭습니다. 그럼 거의 다 불법이네요, 그럼. 우리나라가 안전에 대해서는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고, 물론 예. 이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 처벌 수위가 막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긴 해요. 물론 이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제 막 사람 떨어졌는데 무조건 감옥 가야 되냐, 뭐 이제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보통 이르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단순히 벌금 액수뿐만 아니라 이 다치신 분이 이제 그런 내가 형사처벌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제 그 손해배상 액수가 좀 많이 크게 잡힐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전원주택에서 일을 할 때 될 수 있으면은 제가 직접 다 하는 게 좋겠네요. 참 그게 이제 사실 위험성 케어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하시다고 볼 수가 있죠. 사다리 차는 돈이 들어가도 이유화를 막느라고 부르는 게 일단은 엄청난 유리하겠네요. 네,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너무 힘드신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부르시는 게 그런 안전성을 좀 더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허리를 다쳐가지고 뭐 하반신 마비가 됐다든지 그렇게 좀 장애가 생기게 되면은 2차 손해배상. 액수가 사실 이제 몇 억으로 올라가거든요. 와.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떨어질 때 그냥 뭐 예를 들면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그렇게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은데, 이제 그거는 사실 떨어지면서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님, 뭐 좀 갑자기 제가 즉석에서 물어보는데, 변호사님 혹시 그 여기에 변호사 사무실에 그 상담 우리 받으시고 싶어 하는 구독자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 그런가요? 뭐 땅 분쟁이라든지 무슨 네. 가벼운 거 전원 생활하면서 소송 분쟁이 많아가지고 의뢰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 그래서 혹시 좀 전화번호를 제가 넣어도 되겠습니까? 제 핸드폰 말고 저 일반 전화로. 아, 예, 저희 뭐 예. 법인 번호로 예, 이렇게 뭐 해주셔서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제 가능한 시간대랑 이런 거 미리 예. 정해가지고 충분히 이제 필요한 내용들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뭐 장난 전화하실 분들은 저희 구독자님들은 없으시거든요. 아유, 뭐 법무법인에 이렇게 장난전 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기는 하지만 맞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이 또 되게 좀 저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다들 매너가 좋으세요. 아, 다들 또 젠틀하시더라고요. 예, 젠틀하셔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허정무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좀 애매모호한 부분은 있지만 그거를 말씀하시기를 완벽하게 하는 게 좋다. 제가 볼 때 내용을 들어보니까 될 수 있으면은 완벽하게 처리를 하는 게 안전하다. 인부 불렀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2차 배상이 들어가면 억 단위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70만 원 사다리차 아끼려고 하다가 몇 억이 나갈 수 있다라는 제가 볼 때 그런 결론이 나와집니다. 들었을 때. 그래서 구독자님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요 내용을 듣고 앞으로 전원생활 하시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참고하세요. 이게 되게 좋은 내용이에요. 별거 아닌 거에 진짜 인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좋은 내용을 주신 우리 허정무 변호사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종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법률적인 내용 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앞으로 많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